자, 356페이지 한번 볼게요. 356페이지. 356페이지 세 가지 변, 삼면성 봅니다. 삼면성. 거기에 보니까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돼 있나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자, 3방식. 비용성 원리에 기초한 방식을 원가 방식. 그 다음에 시장성 원리에 기초한 것은 비교 방식. 수익성 원리에 기초한 것은 수익 방식. 각각의 방식마다 가액 구하는 것이 있고 임대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비교 방식은 널리 쓰이기 때문에 토지 가액 구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액 임대료, 가액 임대료, 가액, 그 다음에 가액 임대료. 그렇게 해서 7개.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액 구하는 것을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임대 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공시 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 원가법 가액을 뭐라 그러고 원가법 가액을 들인 적산가액. 거래 사례 비교법 나온 가액을 비준가액. 공시지가 기준법에 나온 건 토지가액, 수익환원법에 나온 건 수익가액이라고 합니다. 수익가액. 됐죠? 자, 그래 놓고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쭉 넘기셔가지고. 자, 그래서 36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365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오른쪽에 출제 비중 한번 볼까요? 출제 비중. 25, 26, 29, 31, 36 해서 5번 나왔나요? 안 그러면 31회부터 36회까지는 계속 해마다 나왔나요? 그러면 내년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예, 나오는데 내년에는 이론상의 문제로 나올 것 같아. 예, 이번에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자, 원가법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하여 가액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됐나요? 여기에 재조달 원가하고 감가 수정 하나 체크해 놓을까요? 자, 처음 듣는 말입니다. 자, 원가법이라는 것은 자, 얘는 재조달 원가에서 뭐해서 감가 수정하여 가액 구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밑에 공식 하나 볼까요? 자, 밑에 보니까 적산가액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하여 마이너스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감가 누계액 되어 있나요? 감가 누계액.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공부하셔야 될 게 재조달 원가하고 그 다음에 감가 수정 이 두 개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는 지웁니다. 자, 재조달 원가 한번 보러 갈게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366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3번에 재조달 원가 되어 있습니다. 재조달 원가. 재조달 원가는 기억해 보니까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신축 비용을 말하고, 재조달 원가는 거기에 기준 시점 체크해 놓을까요?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신축하는 신축 비용을 말하고.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요 건물이 2023년도에 요 건물이 1억 들였다 볼게요. 근데 여기에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어. 언제? 2025년도에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요 2023년도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2023년도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신축 시점이라 할게요. 신축 시점. 자, 2025년도는 감정평가사 의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 시점이라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제달 원가라는 것은 이거 뭐 안으로 돼 있노? 자, 우리가 제달 원가라는 것은 요거는 자, 2003년도에 1억 들인 요 건축이 2025년도에 요때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3년도 지었던 것을 2025년도 가격으로 새로 지어봅니다. 이해되세요? 2023년도에 얼마 들었는데? 1억 들었는데 1억 들은 것을 2025년도에 새로 지어본다고. 그럼 1억에다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2023년도에 1억 들었으면 2025년도에는 1억에다가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건축 비용이 플러스 분명히 얘는 1억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예요. 자, 요 비용을 뭐랍니까 하면 요 비용을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면 재조달 원가라 그래요. 다시 교재 한번 봅니다. 자, 교재 보시면 기준 시점 재조달 원가란 것은 거기 보니까 기준 시점 상태 되어 있나요? 기준 시점 상태에서 새로 짓는 이 비용을 말한다고 재조달 원가를 한다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재조달 원가로 구하는 방법은 몇 개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자, 368페이지 한번 볼게요. 368페이지 오시면은 재조달 원가 산정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정 방법. 산정 방법이 있는데 보니까 자, 요래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재조달 원가 산정 방법 한번 볼게요.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지수법이란 것이 있고 지수법이란 게 있고 두 번째 변동률법이란 게 있습니다. 변동률법. 자, 재조달 원가 산정 방법은 몇 개 있다고요? 지수법하고 뭐 있다고? 변동률법.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하나 기억나는데 지수란 말이 나오면 얘 뭐 나온다 그랬어요? 지수란 말은 항상 뭐를 부른다? 자, 우리가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하면 수익성 지수라는 거였습니다. 수익성 지수 할 때 내가 지수 동그라미 치면서 지수는 항상 뭐 부른다 그랬죠? 그렇죠. 지수는 항상 뭘 부른다? 분모 분자를 부른다. 지수는 항상 뭘 부른다? 분모 분자를 부른다 봐야 돼요. 그러면 지수법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여기는 분모 분자로 계산한다 봐야 돼요. 자, 밑에 위에는 기준 시점 지수입니다. 기준 시점 지수. 밑에는 건축 시점 지수예요. 중요한 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간다 그랬죠? 근데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줍니다. 줘. 요 지수는 준다니까. 예를 들어서 자, 신축 시점 지수를 갖다가 항상 얘는 100. 기준 시점 지수를 이렇게 120 이렇게 줘. 지수는 여러분이 구하는 게 아니고 줍니다. 항상 줘. 자, 그러면 건축 시점의 지수 보니까 요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00. 맞나요? 기준 시점 기수는 120. 소점을 하게 되면 1.2 됐나요? 1.2. 자, 그러면 저걸 비교하게 되면 1억에다가 곱하기 얼마? 1.2 하게 되면은 1억 2천. 요게 재조달 원가라 봐야 돼.
요게 재조달 원가입니다. 됐나요? 자, 변동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면은 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 건축비용 노동자 임금에서 연 5%씩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연 5%씩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그럼 변동율법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 계산하려면 은행 이자 5%씩 상승한다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럼 1억에다가 곱하기 항상 1 플러스 R의 N성 미래가치 R이 5%이기 때문에 얘는 5%죠. 5%이기 때문에 소수로 바꾸면 0.05 N성 몇 성? 2성.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1억에다가 곱하기 1.05의 몇 성? 2성.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자, 계산기 갖고 계신 분 1억에다 곱하기 1.05, 1.05 하면 두 번 곱해봅니다. 계산기. 무지 계산기 하나 사셨네. 당근에 샀어요. 그냥 샀어요. 예? 그 얼마 돼요, 요새? 한 4천 넘어갈걸? 그죠? 근데 그 계산기는 그냥 두드리면 답이 나와. 매매 그 왼쪽으로 쫙 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억 곱하기 1.05 곱하기 1.05입니다. 얼마 나와요? 엄마야 무슨 11억까지 나올 게 아닌데. 예? 아니 무지 계산기 사놓고 안 할 겁니까 그거? 예? 그 좋은 계산기 사놓고 1, 0 두 개 4번 1억 1천 1억 1천 1억 1천 25만원 이렇게 나와요. 110, 250, 00 나와요. 예, 그럼 여기에 재조달 원가라 봐야 돼. 1억 단위는 돈이 아니다 이거지. 1억 단위는 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재조달 원가라는 것은 교재는 좀 복잡하겠는데 재조달 원가라는 것은 기존 시점 상태에서의 신축 비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재조달 원가 말 그대로가 재라는 것은 다시 한다는 말이죠. 다시 건축 비용이라 봐야 돼.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중요한 건 어느 시점? 기존 시점. 기존 시점 상태에서 새로 건축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재조달 원가라 그래요. 자, 재조달 원가로 가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지수법과 변동률법. 내가 물어볼 거예요. 재조달 원가로 가는 방법 몇 개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지수법과 변동률법이 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지수법이라는 것은 분모 분자를 부르고 변동률이라는 것은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라 봐야 돼요. 만약 7% 상승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1억에다가 곱하기 7% 상승한다면 1.07의 2성. 10% 상승한다면 곱하기 1.1의 2성. 3% 상승한다면 곱하기 1.03의 2성 하시면 돼요. 하시겠습니까?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에 369페이지 한번 볼게요. 369페이지. 자, 위에 재조달원가 산정 방법이 있죠. 재조달원가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재조달원가 산정 방법. 1번에 보니까 지수법 나와있죠. 지수법이라는 것은 항상 뭐를 부른다? 분모 분자를 부른다. 밑에는 건축 시점 지수, 위에는 기준 시점 지수. 자,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뭡니까 하면은 신축 당시의 공사비입니다. 자, 요거를 A라 할게요. 얘는 A 플러스 알파라 봐야 돼요. 뭘 찾아야 됩니까? 신축 당시의 공사 비용을 찾아야 돼. 얼마 돼 있습니까? A인데 그거 얼마 돼 있어요? 문제. 그렇죠. 신축 당시에 얘는 얼마 들었다고? 6천만 원 들었다고.
신축 당시에 6천만 원 들은 것이 지금 기준 시점 당시에 얼마 들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방법 몇 개다 그랬어요? 두 개. 지수법과 변동률법. 그러면 그 문장으로 봐서는 지수법으로 풀어야 됩니까? 변동률법으로 풀어야 돼요? 지수법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6천만 원의 건축 시점 당시의 지수는 항상 100입니다. 이건 항상 100이야. 얘는 고정입니다. 100. 기준 시점 당시의 지수만 보시면 돼. 110 맞아요? 요건 암산 되겠네. 6천 곱하기 얼마? 1.1 하게 되면 얼마? 답은 얼마? 6,600만 원. 재조달 원가다 아니다. 재조달 원가다 아니다. 맞다. 요게 답이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가볼까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이번에 변동률법입니다. 변동률법. 자, 항상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신축 당시에 공사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A를 찾으셔야 돼. A. 신축 당시에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3억 드는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3억짜리 건물이 기준 시점 상태에서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지수는 안 돼 있고 매년 몇 프로씩 얼마씩 변동돼 있다 그랬어. 그러면 3억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씩 상승돼 있어? 그럼 이거는 1.05에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난 거 맞나요? 2성. 자,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3억에다가 곱하기 1.05 곱하기 1.05. 3억에다가 곱하기 1.05 곱하기 1.05. (330) (750) (000) 나와요? 75만원 나와요? 자, 3억 3천 75만원이라는 것은 재조달 원가다 아니다. 재조달 원가다 아니다. 맞다. 여기 답이다. 항상 자신감 가지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풀 때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 요게 재조달 원가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풀어봤으니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보니까 기출문제 하나 나와 있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자, 이 사람은 준공 당시 공사비가 얼마예요? 준공 당시의 경사비는 그냥 총 합계 보시면 됩니다. 합계. 얼마 들었는데? 3억 6천인데 얘는 지수법으로 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변동률법으로 가야 돼요. 지수법. 준공 당시의 공사비가 얼마였다고? 3억 6천이었다고. 곱하기 건축 시점의 지수는 항상 100입니다. 100. 기준 시점 지수만 보시면 돼요. 135 되어 있나요? 그러면 3억 6천에다가 곱하기 1.35 하면 되겠네. (3억 6천에다) 곱하기 1.35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4억 8,600 나왔어요. 자, 요거 재달 원가다 아니다. 맞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름 물어봤죠. 단위 제곱미터당 이름 물어봤어.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3억 6천짜리 요 건물이 재조달원가 얼마인데 4억 8,600 나왔어. 요게 재조달원가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 물어봤습니까? 단위 면적당 요래 물어봤죠. 단위 면적당 요래 물어봤으면 면적을 나누셔야 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건물. 그렇기 때문에 대지 면적을 보시면 안 돼.
연면적을 봐야 됩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청수 면적의 합을 연면적이라고 그러죠. 연면적을 보셔야 돼요. 나누기 얼마? 1250 하시면 되죠. 1250. 그러면 단위 면적당은 얼마 나와요? 38만 8천 나온다 봐야 돼. 38만 8천. 38만 8,800원이요. 예. 됐나요? 고래 재조달원가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책 보지 마시고. 자, 우리가 재돌원가라는 것은 뭔데? 첫 번째, 재조달원가라는 것은 시점이 어느 시점?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 준공 시점, 현재 시점, 건축 시점은 아니 되옵니다. 아시겠죠? 꼭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이 상태에서 새로 짓는 신축 비용이죠. 신축 비용. 기준 시점 상태에서 새로 짓는 신축 비용을 요걸 갖더니 재조달 원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가는 방법은 첫 번째 뭐가 있고? 지수법. 두 번째는 뭐가 있고? 변동률법이 있습니다. 변동률법. 자, 지수법은 뭘 부르고? 분모, 분자를 부를 것이고, 밑에가 신축 당시에, 신축 시점 당시에 지수분해, 위에는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 얘는 항상 100이에요. 항상 100이야. 100분의 120을 소수점으로 바꾸면 1.2, 100분의 135를 소수점으로 바꾸면 1.35, 100분의 97을 소수점으로 바꾸면 0.97. 그런 식으로. 자, 변동률법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얘는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죠. 미래가치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자,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은 자,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자, 대치원가로 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복제원가로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복제원가. 자, 여기 무슨 말인지 하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게 2층짜리 건물입니다. 2층짜리 건물. 여기에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죠. 근데 2층짜리 건물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자, 엘리베이터 필요 있다 없다? 2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노부부가 살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자,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와서 이걸 갖다 우리는 자, 원가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재달 원가를 알아야 돼. 재조달 원가를.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요런 건물을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예 필요 없는 엘리베이터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엘리베이터 계산하지 않는 게 여기 무슨 방식입니까 하면 대치원가로 계산하는 방식.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엘리베이터 집어넣어 가지고 똑같이 만듭니다. 자, 여기 무슨 방식? 여기 복제원가로 계산하는 방식. 왜 이런 게 있고 왜 이런 게 있습니까 하면 요렇게 구할 때는 어떤 겁니까 하면 기능적으로 필요 없는 걸 빼버렸죠. 예를 들어서 옛날 오래된 문화재 같은 경우 불이 탔어. 오래된 문화재 같은 경우는 불이 탔습니다. 근데 그 자재를 구할 수가 없잖아. 재돌원가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야. 필요 없는 건 빼버리고 대치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대치원가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언제 씁니까 하면 신축 부동산. 신축 부동산 같은 건 모든 것 자재라든가 이런 걸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재부터 해서 모든 걸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런 거는 뭐가 됩니까? 복제원가로 계산한다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치원가를 쓰는 경우에는 재조달원가를 대치원가로 쓰는 경우는 이때는 오래된 부동산.
복제 원가로 쓰는 거는 요거는 신축 부동산. 얘는 뭘 강조하고? 효용만 강조합니다. 효용적 측면을 강조하고. 얘는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봐야 돼요. 요 두 개. 재조달원가를 갖다가 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치원가하고 복제원가. 이 방법이라 하면 안 되고 종류로 해야 되겠네. 그죠? 대치원가하고 복제원가가 있는데 오래된 부동산을 쓰는 경우에는 대치원가, 신축 부동산을 쓰는 경우는 복제원가. 특징은 대치원가를 쓸 때는 효용적 측면을 강조했고 복제원가를 쓸 때는 물리적 측면을 강조했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자, 자가 건설을 했던 도급 비용을 했던 이러한 어떤 건물을 신축 당시에 내가 직접 지었던 남한테 맡겼던 내가 직접 지었던 남한테 맡겼던 이때 재조달 원가고 할 때는 이때는 무조건 뭘 한다? 도급 비용을 한다 봐야 돼요. 남한테 맡긴 비용을 한다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신축 당시에 건물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지었던 자가 비용을 했던 그 다음에 도급을 줬던 간에 재조달 원가는 무슨 방식으로? 도급 비용 방식으로 한다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지은 걸 뭐라 그러고 자가 건설. 남한테 맡기죠. 남한테 맡기면 그걸 도급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재조달 원가의 구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적 건설비하고 플러스 통상의 부대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부대 비용으로 되어 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돌원가에서는 공부할 게 이와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366페이지 한번 볼까요? 366페이지. 자, 그게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기억. 동그라미 1번에 기억에 보니까, 재조달 원가란 것은 시점이 어느 시점? 기준 시점입니다. 366페이지 밑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재조달 원가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 하나만 체크하시고. 자, 니은. 자, 재돌원가는 실제로 자가 건설했던 도급 건설했던 뭘 한다고? 도급 건설에 준하여 재돌원가를 산정한다. 도급 동그라미 치시고. 체크는 제가 하라는 것만 체크하세요.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줄 다 껐습니다. 제가 체크하라는 것만. 그 다음 디귿. 재돌원가는 거기 보니까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통상의 부대비용 요거만.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의 부대비용. 건설비에다가 통상의 부대비용이라는 것은 기타 비용이죠.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감리비 이런 것들, 기타 재세금, 공납금 이런 것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2번에. 자, 재돌원가에 종류되어 있습니다. 종류 봤을 때 복제원가하고 대치 또는 대체원가. 복제원가에서는 그게 1번에 보니까 물리적 측면의 동일성, 대체원가에서는 효용적 측면의 동일성. 요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거만.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자, 넘겨볼까요? 이게 재돌원가 산정 방법은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되겠다. 그죠? 예, 요거는 보지 마시고 제가 했던 거 두 개만 기억할게요. 제가 했던 거 두 개. 재조달원가 산정 방법은 뭐가 있다고? 지수법하고 변동률법. 요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직접법이니 간접법이니 보지 마시고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정도. 자, 넘깁니다.
자, 넘기니까 네 번째 감가수증이라는 게 나와있죠. 감가수증. 자, 감가수증이라는 것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그게 공제 또 체크해 놓을까요? 공제하여 가액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성분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가 암만 생각해도 신의 자격증이죠. 너무 좋아. 진짜로. 근데 모든 이제 우리가 자격증에는 양극화가 있습니다. 양극화가 이게 말이네요. 자격증을 가지고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격증을 갖고도 그냥 집안에 넣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직을 가지도 마찬가지죠. 전문직을 가지도 이렇게 해서 그걸 활용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활용을 못하고 그냥 집에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회계사 같은 경우는 아예 가치가 아예 엄청 많이 떨어졌죠. 회계사 자격증 따고도 받아주는 데가 지금 없어. 한 30%밖에 지금 그게 안 된 상태죠. 임용이 안 된 상태야. 한 70%는 자격증을 따고도 그냥 대기하고 있어야 돼. 회계사는 자격증을 따고도 한 2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2년 동안 요거 실습 쌓아야 돼요. 실습이 포함돼야만이 기업을 할 수 있다고. 취직을 하든지. 근데 실습하는 데서 받아주는 인원이 30%밖에 안 돼. 26% 이래밖에. 그럼 75%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해서 아싸리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이 올해 내년도 12월 달에 자격증 받으면 바로 일할 수 있죠. 바로 일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의 부동산 경기 약간 살아가고 있죠. 약간 지금 지방의 부동산 경기 약간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격증 따는 시점에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해요. 기성전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죠. 그래도 기성전결 부동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감가수정 한번 볼게요. 감가수정. 자, 감가수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조달 원가에서, 요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다면 이래 됐어.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다면. 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자, 2023년도에 자, 이 부동산이 1억을 했어. 1억. 그런데 기준 시점의 지수가 120이기 때문에 얼마로 바뀌어야 됩니까? 1억하고도 얼마? 예? 1억 2천 바뀌어야 되죠. 요거 제조달 원가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2천을 감정평가액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1억 2천을 재조달 원가를 감정평가액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안 돼. 세월이 몇 년 흘렀습니까? 2년 흘렀어. 자, 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설계, 설비, 디자인도 떨어지고 또 노후, 마멸, 파손도 떨어지고 외부 인근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세태 과정도 생긴다 봐야 돼. 이런 감가해야 될 요인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2년 동안 세월이 2년 흘러가지고 비바람, 그런 풍파에 노후, 마멸, 파손. 자, 2년 전에 설치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 기능들이 설계, 설비, 디자인들이 지금은 쪽팔리더라. 그 다음에 옆에 도서관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안 나왔고 도서관 문도 닫고 인근 지역이 쇠퇴되었어. 이런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물리적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감가. 빼야 돼. 됐나요? 그 빼는 작업을 요 공제하는 작업 요걸 뭐란다고? 이걸 감가수정이라 한다고. 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감가수정하고 있다니까. 이래 감가수정한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감가수정에서 이래 쌓인 금액이 있죠. 요 금액이 뭐가 됩니까 하면 이게 감가수정액 또는 감가누계액이라 그래요. 요거죠, 요거. 감가수정에서 쌓인 금액을 말한다고? 감가누계액이야. 그래서 감가누계액을 뺀 요게 뭡니까? 요게 감정평가액. 다시 말해 요게 적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가 적산가액 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재조달 원가에서 뭐해서 감가 수정하여 가액 산정하는 것을 갖돌인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앞에 한번 보고 올까요? 페이지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보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기조되어 있습니다. 박스. 원가법이란 됐나요? 원가법이란 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뭐해서 감가 수정하여 가액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됐나요? 이 말이죠. 원가법이란 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뭐해서 감가 수정하여 가액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해서 쌓인 금액이 뭡니까? 감가 누계액이야.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 빼서 가액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됐나요? 자, 넘어옵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4번에 그게 3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그래서 감정평가하는 규칙이 잊어보니까 감가수정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를 뭐 해야 될 감액해야 될 요인입니다. 감액해야 될 요인. 노후 마멸 파손이 있다면 물리적 감가, 설계 설비 디자인 기능이 떨어지면 기능적 감가, 인근 지역이 쇠퇴되면 경제적 감가.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다면 뭐하는 작업? 공제하는 작업입니다. 뭐하는 작업? 공제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감가수정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2월 과정에는 그 박스까지만 기억할게요. 그 박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게요. 자, 넘기셔가지고 거래사례 비교법 한번 볼게요. 거래사례 비교법 381페이지. 자, 이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원가 방식이라는 것은 무슨 원리에 기초한? 비용성 원리에 기초한 무슨 방식? 원가 방식. 가액과는 걸 뭐라 그러고? 원가법. 임대료가 하는 것은 적산법. 원가법에 나온 가액을 뭐라 그럽니까? 적산가액. 이제 공식 알 수 있다. 공식 어떻게 됩니까?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예,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성 원리에 기초한 무슨 방식? 시장성 원리에 기초한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자, 여기는 세 개 나옵니다. 세 개. 가액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가액과 하는 게 있어, 가액. 시장성 원리에 기초한 무슨 방식? 비교 방식. 가액, 임대료, 가액. 자, 가액과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거래했던 사례와 비교돼서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했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임대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토지 가액과 하는 것은 이거는 공시 지가 기준법. 그래서 우리가 비교 방식은 시험 문제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하면 100%죠. 100%. 한 번은 여기에서, 한 번은 여기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나온 가액을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비준가액.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 나온 가액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토지가액이라고 합니다. 토지가액. 자, 이것도 조문 한번 볼까요? 381페이지. 381페이지 보니까 그게 위에 출제 회차를 보니까 25, 26, 28회부터 36회까지. 그죠?
그럼 이거는 내년에 10월 달에 시험 문제 이거는 100%로 봐야 됩니다. 100% 무조건 출제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자,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료와 비교하여 거기 보니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되어 있나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비중가액이라는 것은 거래했던 사료와 비교해서 거기다가 뭐하고 거기 보니까 사정, 보정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 이래 됐어.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거쳐서 가액과하는 것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여기 보니까 이게 A죠. 여기에 대상 부동산이 딱 있죠. 이게 평가 대상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을 딱 평가하려 보니까 한 2년 전에 보니까 B지역에서 이 부동산하고 똑같은 부동산이 거래가 되었다. 여기 뭐가 됩니까 하면 거래 사례 부동산이죠. 보니까 얘가 4억에 거래됐어. 4억. 자, 이때 거래되었던 시점 한번 볼게요. 거래됐던 시점은 2023년도. 감정평가 지금 기준 시점은 2025년도. 그래서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것은 요겁니다. 요거.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자 하니까 시장에 쭉 알아보니까 똑같은 부동산이 2년 전에 거래되었어. 거래된 부동산을 거래 사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얼마에? 4억에. 그래서 요걸 갖고 오는 거예요. 요걸 가져와서 뭐합니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거쳐서 가액과하는 것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자, 한 개씩 한번 뜯어볼게요. 자, 거래 사례는 돈에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요거 4억 들었죠. 그래서 4억을 갖고 온 다음에 자, 사정 보정이라는 것은 보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사정이 생긴 것을 보정하는 작업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사정 보정이라는 것은 사정이 생긴 걸 말하는 작업, 보정하는 작업이에요. 보정. 이 부동산 보니까 4억 거래는 됐는데 보니까 얘가 정리에 거래됐어. 또는 급매. 그래서 비슷한 다른 부동산에 했던 케이스를 보니까 기존에 얘가 6억짜리야. 6억짜리. 자, 그래서 우리가 4억짜리를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6억짜리로 만들어 주셔야 돼. 이런 작업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사정보정이라고 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거래됐던 부동산을 많은 작업, 보정, 시장 가치로 만드는 것을 갖다 우린 사정보정이라고 합니다. 사정보정. 됐나요? 그래서 뭐해서 사정보정 하시고, 됐나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은 지금 요 사례 부동산은 거래됐던 시점이 언제예요? 2023년도입니다. 이걸 2025년도로 갖고 오셔야 돼. 이건 제도론가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 다시 정리할게요. 사정보정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이걸 갖다가 시장 가치와 만드는 작업을 갖다가 뭐라고? 사정보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시점을 수정한다는 것은 거래되었던 시점을 2025년도 어느 시점으로 가져오는 겁니까? 기준 시점으로 가져오는 작업이에요. 이걸 우린 사정보정이라고 그러고 시점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따로 외우고 단어 외우고 하지 마시고 단어 자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 사정보정이라는 게 뭔데 하니까 사정이 있는 부동산을 많은 작업,
보정하는 작업. 특수한 사정이 되어서 거래됐던 부동산을 마는 작업, 보정하는 작업. 여기서 보정이라는 것은 시장 가치화 만드는 작업입니다. 됐나요? 시점 수정이라는 것은 요거는 거래되었던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기존 시점으로 바꿔준다 봐야 돼. 요것도 지수법하고 변동률하고 똑같아. 자,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형하게 되면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일치계. 일반 요인.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등을 비교하는 거예요. 개별 요인. 그런데 일반 요인은, 이거는 전국 요인이야. 이거는 비교 안 돼. 일반 요인은 전국 요인이 비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지역 요인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이렇게 합니다.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보다 지역 요인이 10% 우세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1.1 해주시면 돼요. 그죠? 5% 우세다면 곱하기 1.05. 자, 대상이 항상 기준이고 사례입니다. 얘보다 10% 우세다면 여기 얼마? 1.1. 5% 우세다면 1.05. 3% 열세다면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3% 열세다면 곱하기 0.97. 100에서 빼주면 돼. 이러면 됩니다. 100 기준에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하면 사례. 얘가 뭡니까? 대상 부동산. 얘가 3% 우세다면 100분의 얼마? 100분의 103. 이라면 얼마? 1.03. 얘가 예를 들어서 3% 열세다면 어떻게 돼? 100분의 얼마? 97이 되죠. 3 빼니까. 그러면 얼마? 0.97.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1, 2월 따라서 하시면 되고.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조문 한번 볼게요. 자, 조문 1번에 보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에 거기에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거래 사례 하나 체크하시고,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 요거 체크하면 되겠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과정을 거쳐서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두 번째 보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있죠.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은 둘째 줄에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사정 보정 빠지는 거 보이세요? 거기는 사정 보정이나 말 없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비교합니다. 자, 얘는 여기는 거래 사례인데 여기는 뭐가 들어옵니까 하면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자,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은, 자, 우리나라는 1월달부터 해서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 8월달, 9월달, 10월달, 그 다음에 11월, 12월. 우리나라는 세금이 중앙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많습니까? 여기가 많아요? 전반기가 많습니까? 후반기가 많아요? 후반기가 많다 봐야 돼. 그럼 6월 1일이 뭐가 됩니까? 하면은 세금 내는 사람들, 납세자의 납세 기준일이야. 6월 1일 날 소유자에 한해서 세금이 징수된다 봐야 돼요. 그러면 7월 달에 뭐 나옵니까? 하면은 주택에 대한 2분의 1이죠. 주택 2분에 대한 재산세 시군구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뭐 나옵니까? 하면 재산세 2분의 1. 또 시군구에서 나오고 여기는 토지재산세가 나와. 그 다음에 12월 달 지금 집에 자기 집 가격이 좀 비싸면은 집 우편함에 딱 꼽혀 있죠. 그거는 국세청에서 나와.
중앙에서 놉니다. 뭐가 꼽혀 있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딱 꼽혀 있다고. 종합부동산세는 지가, 시가 11억 이상입니다. 11억이면 실거래가 한 17억 정도 된다 봐야 돼요. 17억, 18억 정도 된다 봐야 돼요. 그 이상 되면은 우리가 종부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누굽니까 하면 6월 1일 날 소유자예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5월 달까지 뭘 해야 됩니까 하면 이러한 어떤 공시가격이 여기에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 1월 달부터 주택, 토지 등 거기에 대한 어떤 공시가격이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라는 건 뭔데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의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개별 공시가는 뭐의 기준이 됩니까 하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봐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 국토가 여기에 한 4천만 필지가 있다 볼게요. 자, 6월 1일부터 해갖고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모든 세금, 조세의 기준이 되는 게 전부 다 공시지가예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으면 주택가격 공시가, 주택가격, 그 다음에 토지가격의 모든 공시가격이 기초가 되어갖고 이게 기준이 된다 봐야 돼. 그래갖고 세금이 징수가 됩니다. 자, 4천만 필지 이거 다 조사할 수 없잖아. 다 조사했기 때문에 뭘 갖고 옵니까 하면 표준지를 갖고 와. 표준지. 4천만 필지 중에서 한 50만 필지를 50만 필지 정도를 갖다가 뭐로 갖고 온다고? 표준지로 가져옵니다. 표준지. 자, 그러면 이쪽 이제 예를 들어서 남구 달동 한번 볼게요. 자, 달동에 이런 필지가 있다 볼게요. 자, 남구 달동 필지 중에서 여기 필지가 표준지로 딱 적합하다는 내용이 있어. 자, 이걸 뭐로 정한다고? 이걸 갖다 우린 표준지로 정합니다. 자, 표준지를 보니까 여기 단위 면적당 가격이 여기 1,000만이에요. 1,000만원. 자, 각각의 어떤 개별 공시지가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비율을 때립니다. 1.1, 1.0, 1.1, 1.2 이런 식으로. 맹지니까 뭐 0.8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율을 때려하고 이걸 전산으로 돌려요. 전산으로 돌려갖고 개별 공시가를 토지 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어디에서 시, 군구가 발송한다 봐야 돼. 표준지는 누가 정합니까? 얘는 국토부 교통부 국장이 합니다. 국장. 국장이 표준지 안을 딱 정해놓고 전산으로 돌려갖고 시군구한테 내놔버려주면 시군구가 여러분한테 통지를 보낸다 봐야 돼요. 됐나요? 그게 표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는 항상 얘가 기준이에요. 비교 표준지 공시가 얘가 기준이야. 자, 표준지란 것은 얘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가를 전부 다 책정을 하게 되는데 얘가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개인적인 동기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가격에 대해서 없어. 들어오면 큰일 나죠. 여기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인적인 동기로 해서 가격이 조정된다면은 얘들 다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절대 표준지는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사정이라는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정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비교 표준지 공시가에서는 사정 보증이란 말이 나오면 요거는 틀립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가 있고 할 때는 이러한 표준지 공시가에다가 사정 보증 빠지고 바로 여기다가 시점 수정 들어야 되죠. 시점 수정. 그 다음에 표준지에서는 얘를 풀어놨습니다. 지역 요인 곱하기 개별 요인 등을 거쳐서 토지가 있고 하는 것을 우린 공시지가 기준법이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정리하시면 됩니까? 하게 되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 거래 사례에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거치다 보고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은 표준지 공시가에 사정 보정 빠지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거쳐서 토지가 있고 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쉴까요? 예, 조금 쉬고 수익 방식 한번 볼게요. 좀 쉬고.